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구조, 그중 명령어 사이클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이승태입니다. 오늘은 명령어 사이클과 그 명령어 사이클을 설명하기 위한 인터럽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령어 사이클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프로그램이 많은 양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주체인 CPU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PU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을 실행하며 다른 하드웨어와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합니다. 이 CPU에게는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정형화된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명령어 사이클입니다. CPU는 ALU, CU, 레지스터 등의 다양한 구성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레지스터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작은 단위의 명령어, 그리고 주소 등을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레지스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주소 레지스터 중에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대표적인데요. 이는 데이터에 접근할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산술 및 논리 연산에 사용되는 입력값이나 결과값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명령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실질적인 명령어를 저장합니다. 그 외에 상태 레지스터와 스택 포인터 등이 있습니다. CPU 명령어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인출 사이클로 시작해서 실행 사이클에 도달하는 이 두 가지 절차의 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주소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간접 사이클이라고 그중 절차가 하나 추가되는 도식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출 사이클입니다. 인출 사이클은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CPU로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이 절차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활용되는데요. 어, 첫 번째로 프로그램 카운터에 명령어를 주소하고 명령어 주소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명령어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제어 신호와 주소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로 전달하고요. 값을 데이터 레지스터로 전달하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증가하며 다음 명령어를 읽어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명령어 레지스터로 이동합니다. 이 명령어 레지스터는 실행 사이클에서 CPU로 가져온 명령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제어 장치가 명령어 레지스터에 담긴 값을 해석하고 제어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인출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모리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실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데이터, 즉 명령어들을 CPU로 가져오는 작업이 바로 인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그 인출 사이클로 가져와서 IR에 저장된 명령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실행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사이클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주소 지정을 처리할 때 발생합니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명령어가 데이터에 실제 주소를 직접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주소가 저장된 메모리 위치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사이클입니다. 네, 명령어 사이클을 설명할 때 인터럽트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인터럽트는 CPU에게 현재 처리 중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더 우선순위가 높거나 긴급한 작업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를 통해 멀티태스킹과 빠른 응답, 그리고 복잡한 I/O 장치와의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해지는데요. 인터럽트에는 동기 인터럽트와 비동기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동기 인터럽트입니다. 동기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도 하는데요. 프로그램 내부에서 발생하는 예외 상황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0을 분모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접근 불가능한 메모리에 접근하는 등의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폴트, 트랩, 중단 등의 예외로 인해 CPU의 현재 작업이 중단되고 더 급한 신호가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동기 인터럽트입니다. 비동기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CPU 외부의 하드웨어 장치에서 오는 신호로 보통 입출력 장치나 타이머 같은 것들로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외부의 프린터기의 작업 완료, 그리고 키보드의 입력 완료 등의 알림을 CPU가 받아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고 인터럽트 요청을 처리한 다음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그런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작업은 비동기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장치에서 반환되는 응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CPU가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터럽트 처리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인터럽트가 발생하고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CPU가 현재 작업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저장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택 영역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는데요.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것은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절차적인 방법을 담은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루틴에 따라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CPU에게 제어를 반환하고요. 다시 이전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이 인터럽트 처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